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조정으로 들어와서 이 탭 중에 그동안 이제 회계 관리에서 결산까지 마무리했다면 본격적인 이제 개인 조정으로 들어와서 개인 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자체가 지금 개인 조정에 첫 번째 탭이 이제 이 세 개가 있죠. 뭐 내역이 이제 많다 보니까 탭을 이제 세 개로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과표매 세액 계산을 먼저 탭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공제 감면세액에서 하시고 그리고 신고할 때는 뭐 여기 전자신고도 있지만 거기 외에 기타 면세사업자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세 번째 탭에서 하시면 되겠고 이 첫 번째 중에서도 과표매 세액 계산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원래 회계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의 내역이 있잖아요. 회사 등록이랄지 내역이 있는데 개인정보에 와서도 회사 등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산전 주의사항에 처음 등장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등록 역시도 환경 등록에서 이제 개인 중에서 의제 삼각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계정과목별로 할 것인지 자산별로 할 것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상의 대원칙이 자산별 시부인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정과목별 시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세법이 뭐 계정과목별로 그 시부인 계산을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관리의 편의상으로 지금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금액 조정하계표의 조정 등록 방법도 조정 과목을 사용할 건지 직접 입력해서 할 것인지 선택하고 기본 세팅이 직접 입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코드가 아니라 그 내역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세무조정사항을 등록하게 돼 있죠. 그거 내역 지금 하는 거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구분 네 번째 있는 것은 여기 0번은 정기신고인데 아래 하단을 잠깐 보시면 하단에 정기신고는 0번인데 수정신고 차수에 따라서 5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의 차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정기신고 외에 수정신고 할 때는 여기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 등록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 또 있는 이유도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결산 관련한 내역들 조정하시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조정과목 등록이 있는데 이 조정과목 등록은 사실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아요. 그죠? 충분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유독 이제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있는 조정과목 등록이 있는데 그때그때 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조정과목을 추가하고 싶으면 상단에 F4란에 과목 추가 있잖아요. 과목 추가를 누르시고 그러면 새로운 라인이 추가가 돼요. 이게 지금 여기다 쓰니까 그런데 밑에 놓으면 그 아래 하단에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빈칸에다가 F2 키를 누르시면 F2 키에 큰 대분류로 어디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익금액 조정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제가 등록한 다음에 여기서 입금인지 송금인지 선택하고 입금이 송금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서 조정 과목을 본인이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부분은 다 안 씁니다만 혹시라도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그 내역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 그 조정을 위한 세팅이 됐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표준 재무제표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재무제표와 그다음 수익금액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의 재무제표까지만 보자고요. 이 표준 재무제표에 있는 내역은 회계관리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서, 그다음에 학계자료 시사표까지 여기 있는 내역을 표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형이 아니라 표준형 학계자료 시사표 한번 봐주시면 아까 안 봤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고용으로만 관리용 보고용으로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표준용으로 되어 있는 내역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고는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조정에서 표준 재무상태표부터 해가지고 표준 학계 잔액 시산표까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불러와져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변동이 생기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산 사항이 변경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변경하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불러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류 사항 중에 주로 오류 사항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회사하고 이제 결산하면서 이제 그 결산 내역을 회사에다가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결산하겠습니다라고 재무제표 보내주고 내역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제 성급금이라고 잡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임차 보증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계약하면서 처음에 이제 작년 말에 그 전년도 말에 계약금 지불하면서 돈 준 건데 올해 초에 이제 우리 조정하는 연도 초에 그게 이제 계약금이 돼가지고 임차 보증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역을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 내역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조정하려고 보니까 재무제표 다 완성해놨는데 성급금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여기 내역도 다시 불러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결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변동 내역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한번 불러오세요. 다 불러오기 해가지고 불러오기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라는 거예요. 불러오기 하면 이제 저장 누를 수 있겠죠. 불러오기 항상 키면은 불러오기 한 다음에 저장 눌러서 그리고 선택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신고하면은 항상 마감할 때 뭐 표준재무제표상에 뭐 어떤 내역과 뭐 어떤 내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오류가 떠요. 그런 것은 내역을 수정했는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항상 내역이 앞에 내역이 바뀌면 다시 한번 다 불러오기 하고 그 다음에 닫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책에는 지금 8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 표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뭐 학계자랑 시산표는 내역이 없지만 이 세 가지는 이 서식에 있는 작성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실어놨어요. 좀 보기 편하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작성 방법을 무시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고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게 표준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무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 표준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역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역을 무시하고 작성 방법을 무시하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정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여기 작성 방법을 실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다 들어갔다 하면서 작성 방법에 따라 했는지 아까 이전에 지금 손익계산서 할 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내역이 다시 한번 다 반영되는지 확인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작성 방법 반드시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글씨가 잘 보이게 해서 해놨으니까 내역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내역 가지고 실제로 제가 세무정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내역 때문에 세무서에서 나중에 신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 때문에 적어 놓은 거니까 작성 방법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표준 재무 상태표부터 시작해서 표준 학계자랑 시산표까지 내역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종료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종료하시면 되겠죠. 예, 하시면 되고. 그제 내역을 수정을 해야 돼요. 종료 내역 잘못했으면 이제 잘못된 내역을 찾아가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준 재무제표가 수정이 오류가 안 될 때까지 수정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수익금액에 관련된 내역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